3장 가능성에 눈뜨고 지금 다시 시작하라. 배움에는 마침표가 없다. 원장님, 영어 공부 같이 해요. 하는 게 많아서 포화 상태예요. 어차피 영어 공부는 필요하니까 한번 들어볼까? 가깝게 지내던 수학학원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했다. 음악학원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악기 동아리 활동을 이끌고 있었다. 학생들과 합주 연습하고 지역 행사에서 공연을 준비하는 일로 하루가 빠듯했다.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기에는 이미 시간이 꽉 차 있었다.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영어를 배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학창 시절에도 학원 운영하면서도 영어는 늘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코로나 직전 2월 3일 마침 그날은 아들이 생일이었다. 대학 방학을 집에서 보내고 다시 육지로 올라가는 날이기도 했다. 공항까지 함께 가서 배웅하려 했지만 영어 설명회가 마음에 걸렸다. 고민 끝에 아들에게 택시 타고 가라고 하고는 설명회 장소로 향했다. 설명회는 흥미로웠다. 단순한 회화 공부가 아니라 교과 과정까지 함께 학습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설명회를 들으며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악기 동아리와 학원 운영이라는 중요한 일이 이미 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또 몇 년을 미룰지도 모른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결국 결단했다. 그래, 해보자. 그렇게 영어 공부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해 봄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모든 활동이 멈춰버린 것이다. 학원 운영도 축소되었고 음악 동아리 활동도 중단되었다. 평소 같았으면 바쁜 일정에 밀려 영어 공부를 포기했을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상황이 달랐다. 이럴 때야말로 집중해서 공부할 기회가 아닐까?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해 잉글리시 무무 프로그램을 선택했다. 단순한 영어 공부가 아니라 전 교과 과정을 영어로 공부하는 방식이었다. 새로운 내용을 배우다 보니 흥미가 생겼고 공부하는 습관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쉽지만은 않았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좌절도 많았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점점 실력이 쌓였고 3년 뒤에는 플래너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었다. 처음에 단순히 해야 하니까 시작한 공부였다. 하지만 과정 속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확장하는 과정이라는 걸 깨달았다. 배움에는 마침표가 없다. 비올라와 아코디언을 배우고 있다. 여러 악기에 손을 대며 음악의 세계가 얼마나 넓고 다채로운지를 실감했다. 각각의 악기는 그 자체로 독특한 소리와 연주 기법을 요구했다. 배우는 과정에서 많은 도전과 기쁨을 느꼈다. 물론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었다.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며 쌓은 경험은 학생들에게 많은 음악의 시각을 제공했다. 각 악기의 특성과 장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해주었다. 새로운 악기를 배우는 즐거움과 함께 각 악기가 가진 독특한 매력을 이해하며 더 풍부한 음악적 이해를 쌓아갔다. 음악 교육의 질이 높아졌다.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악기의 세계를 소개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악기를 배우는 과정은 기술을 익히는 것 이상으로 인내심과 꾸준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대부분 처음에는 어려움과 좌절감을 겪는다. 그것을 극복하고 조금씩 나아가는 자신을 바라볼 때 그 모든 노력은 값진 경험이 된다. 새롭게 배우기 시작한 악기에서 나오는 음이 점차 완성도 있는 소리로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나이와 상관없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평생 배울 수 있는 즐거움을 준다. 하루하루 음을 익히고 한 곡 연주를 끝내는 과정이 쌓이면서 성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얻는 기쁨과 성취감은 삶의 다른 부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즐거움과 성취를 직접 경험했다. 악기를 배우며 느낀 도전의 성공의 순간들은 행복한 시간이었다. 당신도 악기를 배워 자신만의 음악적 여정을 시작해보길 바란다. 새로운 악기에 도전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개인적인 성장과 자기 발전의 기회가 된다. 각 악기가 가진 독특한 매력을 이해할 수 있고 삶에 더 많은 즐거움과 의미가 있다. 자신만의 음악적 세계를 넓혀 평생 학습의 즐거움을 만끽하길 바란다. 실천사항. 악기를 배우며 얻는 성취감을 체험해보자. 악기를 처음 손에 쥐는 순간 기본적인 음을 내는 것조차도 큰 성취감으로 다가온다. 지금 당장 시작해보자. 시간이 지나면 더 멀어진다. 지금은 안 돼라는 생각은 계속 다음으로 미루게 한다. 오히려 가장 바쁠 때가 도전할 순간이다. 지금이 아니면 또 몇 년을 미룰지도 모른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결국 결단했다. 배우는 과정에서 나 자신을 다시 만나보자. 공부는 단지 지식이 아니라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는 일이다. 기술과 언어 너머에 내 안에 잠재력이 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확장하는 과정이다. 지금이 가장 빠른 출발점이다. 하루가 바쁘다. 학원 업무가 많다. 매일 정신없이 흘러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책 쓰는 일이다. 주변에서는 나이가 많은데 또 새로운 걸 배운다며 놀라거나 의아해하는 시선도 있다. 무엇을 배우든 지금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확신한다. 글을 읽고 쓰기를 반복하면서 자신을 표현하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한다. 다양한 글쓰기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 글쓰기 경험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길이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걸 배우고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중년이 지나면 인생의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나이다. 일상적인 업무가 많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 조금은 무리일 수 있다. 주변의 걱정과 의구심 속에서도 글쓰기 공부를 시작한 이유는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도전을 통해 스스로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자 하는 간절함이다. 악기를 배우고 학원 업무에 몰두하는 바쁜 일상이지만 나만의 표현 방식이며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일상을 관찰할 수 있게 만든다. 새로운 기술이나 학문을 배우는 것이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은 더욱 가치가 크다고 생각한다. 삶에 대한 관점을 확장하고 자아 발견의 기회를 선물한다.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다. 나이와 상관없이 학습과 성장을 멈추지 않았다. 글쓰기로 인해 당신만의 새로운 장을 열어보길 바란다.
책을 읽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 그러다가 코로나19 독서 심리를 접했고 온라인 심화과정 1년 과정을 마쳤다. 그 교수의 연결로 같이 공부하던 학습자들끼리 독서 모임을 했다. 독서 모임은 2년 넘게 진행 중이다. 그러면서 글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우연히 글쓰기 책쓰기 무료 특강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강의를 들으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동안 미뤄왔던 꿈을 실현해보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다. 책쓰기 정규과정에 등록했다. 강의를 통해 다양한 글쓰기 기법과 새로운 접근 방식을 배웠다. 생각과 경험을 글로 표현하는 방법을 조금씩 알아갔다. 강의는 많은 영감을 주었고 이룰 수 있는 목표들이라는 확신이 생겼다. 글쓰기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일과 취미, 그리고 글쓰기를 조화롭게 관리하기 위해 하루 일정을 재정비했다.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글 쓰는 습관을 들였다. 처음에는 글쓰기의 흐름이 어색했다.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점차 그 과정이 즐겁다. 나 자신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되었다. 책 한 권을 읽는 것부터 시작했다.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독서 모임, 매주 듣는 책쓰기 강의, 그리고 현재의 글쓰기 작업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과정은 흥미롭고 보람이 있다. 글쓰기를 실천하면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이제는 글을 쓰는 일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한다. 나이는 새로운 도전의 걸림돌이 아니다.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된다. 자신의 관심사와 열정을 따라 새로운 길을 탐색해보자.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보길 바란다. 인생 스토리가 많다. 책 10권 정도는 거뜬히 쓸 수 있겠다고 늘 입버릇처럼 했다. 그래서일까? 내 이름으로 된 책을 써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도전하고 있다. 하루하루 다람쥐 쳇바퀴처럼 지나간다. 글쓰기 편리한 환경도 만들었다. 전용 노트북과 외장하드, 인쇄기까지 구입했다. 노트북을 꺼내 글을 쓰는 시간만큼은 행복하고 감사하다.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은 날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어 글을 쓰는 재미가 솔솔하다. 내 생애 첫 종이책 개인 저서를 출간한 뒤 출판 기념 작은 음악회를 열 생각을 하면 가슴이 떨린다. 인생의 어느 시점이든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일상에서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소개하자면 먼저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자. 큰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작은 목표부터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읽는 것부터 시작해 보길 권한다. 둘째, 일정에 맞게 계획하자. 새로운 활동을 하려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정을 조정하여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을 길러보길 바란다. 셋째,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자.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때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관련 강의를 듣거나 독서 모임에 참여해보자.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여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이가 들었다. 시간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핑계이자 변명이다. 용기를 내어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자. 실천사항. 지금을 가장 좋은 시작점으로 살자.
나이는 핑계가 아니다. 시간이 부족해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출발점이다. 더 늦기 전에 오늘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뎌 보자. 글쓰기로 내 안의 그 소리를 꺼내보자. 거창할 필요 없다. 짧게라도 매일 쓰면 삶의 결이 보이고 생각이 정리된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글쓰기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 작고 느리더라도 꾸준히 시작하자. 매일 10분이라도 좋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반복해보자. 그 꾸준함이 결국 삶의 방향이 된다. 작고 느린 실천이 결국 인생 책 한 권이 된다. 오늘도 한 페이지를 넘겨라. 지적 성장은 탄생과 함께 시작되어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아야 한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종종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동시에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부족하다는 자각은 강한 동기가 되었다. 지금보다 조금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배웠다. 그 결과 학원 운영에 도움이 되었고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일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우선 나만의 학습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는 짧은 시간 동안 책을 읽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부의 범위와 깊이를 확장하게 되었다.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학습하면서 부족함을 채워나갔다. 또 1등이시네요, 선생님. 아키사 사장이 붙여준 별명이다. 세미나가 열리는 날 아침이면 늘 첫 번째로 도착했다. 아직 문이 열리지 않은 강의실 앞. 새벽 공기를 가르며 나란히 서 있는 줄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음악 관련 세미나라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찾아다녔다.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비 오는 날엔 우산 끝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도 즐거운 배경음이 되었고, 한겨울에는 손에 쥔 커피의 온기를 느끼며 강의실 문이 열리길 기다렸다. 그렇게 1등 선생님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부족하다는 생각에 배움을 갈망했다. 악보만이 아니라 마음을 가르치고 싶었다. 아이들의 눈빛이 빛나게 만드는 수업. 음악이 그저 과목이 아니라 삶이 되게 하는 수업 말이다. 그 열쇠를 찾기 위해 매번 공책 한 권을 가득 채웠다. 어떤 날은 강의 후 쏟아지는 영감에 카페에 앉아 밤늦도록 아이들을 정리했다. 가르친다는 건 배우는 일이라는 걸 알았다. 아이들의 마음에 음악이 흘러 들어갈 때마다 깨닫곤 했다. 작은 습관 하나, 오늘도 한 페이지를 넘기자. 여전히 어제의 방법에 머무르고 있는 건 아닐까? 악보를 넘기며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면서도 어느 순간 문득 드는 허전함은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세상은 너무 빨리 바뀌고 있는데. 부족함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성장은 시작된다. 배움은 단지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과정에서 변화에 적응하는 근육을 단련하는 훈련이다. 배움을 미루지 않는다. 오히려 그 시간이 기다려진다. 악기 소리로 가득 찼던 하루의 끝, 조용히 책장을 넘기는 순간 그 시간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더 나은 교사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 부족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오늘도 한 페이지를 넘겨라. 당신을 발전시킬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변화를 수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부족함을 느끼고 도전하는 것,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동력이 될 수 있음을 경험했다. 앞으로도 이 습관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자 한다.
매일의 작은 노력과 꾸준한 학습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꾸준히 공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습관이 필요하다. 첫째, 매일매일 공부하는 습관을 갖는다. 초기에는 미미하게 느껴진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하루 30분씩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처음에는 작고 사소해 보인다. 꾸준히 실천하면 몇 달 후에는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쌓는다. 작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쌓아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성장을 이루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둘째, 일관성이 중요하다. 학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하는 것이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공부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집중력과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일관된 학습 습관을 통해 점진적으로 지식을 쌓아가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생긴다. 즉, 매일의 작은 노력이 쌓여 큰 성과를 이루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셋째, 온라인 학습을 활용할 수 있다.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활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다. 즉, 유연성이 주어진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다양한 강의를 듣거나 관련 지식을 읽어 자신에 맞는 학습 방법을 찾는다.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도 중요하다. 온라인 학습은 특히 바쁜 사람들에게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 실천사항. 하루 30분 당신을 위한 배움의 시간을 확보하자. 지금 30분이 미래를 바꾼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짧은 시간이라도 배움에 투자해보자. 작고 단순한 반복이 결국 큰 변화를 이끈다. 하루 30분 작은 배움이 인생을 바꾼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성장을 위한 습관을 들이자. 완벽할 필요는 없다. 모자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조금씩 채워가는 마음이 중요하다. 중요한 건 잘 하려는 마음보다 계속 하려는 자세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킨다. 오늘도 한 페이지를 넘겨라. 책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거나 알람을 설정해 습관을 유도해보자. 일부러 시간을 내기보다 생활 속의 책을 비치해 두거나 알람을 맞춰두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다. 무대 위의 지휘봉. 악기를 가르친다는 건 뭘까? 누군가의 인생에 음악이라는 마법을 심어주는 일이다. 연주만큼이나 의미 있다. 매일같이 악기를 다루고 연주한다. 특히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함께 연주하면서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 처음 피아노를 접하는 아이들은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며 걱정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어려워하던 곡을 자신감 있게 연주한다. 어려운 악보를 익혀가며 연주하는 아이들도 있다. 그 순간들은 언제나 감동적이다. 음악 교육자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느낀다. 아이들 또한 음악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성장해 간다. 가르치는 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다. 음악이라는 공통의 언어를 통해 아이들과 함께 소통한다. 그들의 성장을 직접 지켜보는 건 특별한 경험이다. 처음 학원에 오는 그들은 종종 긴장하거나 자신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음악을 통해 서서히 자신을 표현하며 점점 자신감을 갖는다.
한 학생이 간단한 음계를 연주하는데 처음에는 어려워했다. 옆에서 지속적으로 격려해 주었다. 시간이 지나 복잡한 음을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이 향상됐고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학생의 눈빛에서 자신감과 성취감이 느껴졌다. 그들은 때로 음악을 통해 자신이 겪고 있는 감정을 털어놓기도 한다.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을 감지한다. 음악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결국 음악을 통해 스스로를 이해하고 치유된다.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 엄마 손을 잡고 학원에 왔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다. 그는 상담하는 내내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지 않고 눈을 계속해서 깜빡거렸다. 누가 봐도 틱 장애가 분명했다. 그렇다고 말은 하지 않았다. 엄마가 조심스럽게 아이의 상황을 이야기했다. 틱 장애가 있어도 피아노를 배울 수 있냐고. 가만히 듣고 있었다. 병원에서 치료가 되지 않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음악학원을 찾았다고 솔직하게 말을 했다. 그 학생은 원장인 내가 맡기로 했다. 피아노를 집중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았다. 우선 정서적인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학생이 불안하지 않게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했다. 피아노는 조금만 시켰다. 장애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엄마한테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지만 아이는 달라지지 않았다. 엄마도 그냥 지켜봐 주기로 했다. 3년쯤 지났을 때 아이는 피아노를 사랑하게 됐다. 아침에 일어나면 피아노에 빠진다고 했다. 연주에 집중하는 시간도 많아졌다고. 아이의 증상도 점점 반응을 보였다. 틱 증상이 점점 완화되었다. 놀라운 번외화였다. 음악과는 다소 거리가 멀었다. 기본적인 음계 연습조차 어려워했다. 3년간의 피아노 수업을 통해 그의 삶은 눈에 띄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꾸준한 연습과 따뜻한 격려를 통해 조금씩 자신감을 얻은 것이다. 그의 변화는 단지 증상 완화에 그치지 않았다.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집중력을 기르고 음악의 흐름 속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악보를 읽고 음을 맞추는 것, 그 이상의 무언가를 깨달은 듯 했다. 그의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다루는 훈련 과정은 음악이 가진 치유의 힘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사회적 상호작용에서도 이전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음악 교육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음악이 주는 기적 같은 변화였다. 필자에게도 감동과 보람을 선물했다. 또 다른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엄마 손을 꼭 잡고 학원에 들어왔다. 아이는 조용했다. 눈이 마주치는 걸 어색해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상담을 진행하며 아이를 관찰했다. 현재 발달 상태와 의사소통 능력을 눈여겨봤다. 또래에 비해 언어 표현과 이해 능력이 부족했다.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해 자주 답답해하는 모습도 보였다. 엄마는 단지 발달이 늦을 뿐 장애가 있는 건 아니라고 했다. 며칠 뒤 피아노 연습 중 아이의 안색이 점점 창백해지더니 갑자기 일어났다. 조용히 구석으로 갔다. 옆으로 다가가 상황을 살폈다. 바지에 실수를 했다. 순간 아이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몸은 얼어 있었다. 아이를 안심시키며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다정하게 말했다.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다. 부모는 걱정이 많아졌다.
뒤늦게 아이의 문제를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아이의 실수는 그저 일시적인 해프닝이 아니었다. 지속적인 의사소통 문제와 정서적 어려움이 신호였다. 그 후로 부모는 전문가 상담을 받았다. 아이의 언어 장애 극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함께 고민했다. 물론 피아노도 꾸준하게 가르쳤다. 아이의 문제를 부정하던 부모는 서서히 인정하고 극복할 방법을 찾아갔다. 9, 6여 년이 지났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 정상적으로 또래 아이들과 소통한다.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어려움과 도전들은 쉽게 극복할 수 없는 순간들이다. 그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고 성장한다. 음악은 단순히 소리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한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에 대해 말해보자면, 먼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음악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며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역할을 한다. 둘째, 작은 노력도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꾸준한 노력이 결국 큰 성취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자신을 믿어야 한다.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당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실천사항, 결과보다 과정을 믿고 기다리는 연습을 하자.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도울 때 조급함보다 기다림이 먼저다. 가르친다는 것은 기다려주는 일이고 믿어주는 일이다. 음악처럼 삶에도 반복과 집중의 힘을 믿자. 매일의 반복이 아이의 집중력을 키우듯 어른의 삶도 꾸준한 실천함으로 변화할 수 있다. 연습을 반복하며 집중력을 기르고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운다. 마음을 다해 믿어주면 변화는 시작된다. 불안해하던 아이도, 말이 느리던 아이도 믿음을 받으면 달라진다. 마음 깊은 곳에 닿는 믿음은 말보다 강하다. 가르치며 느끼는 즐거움을 껴안아라. 원장님은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세요? 성인 학습자들을 가르칠 때요. 현재 오카리나를 배우는 성인반이 있다. 그들은 대부분 직장을 다니고 있다. 같은 종교를 가졌으며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공통점이다. 처음엔 악보도 낯설고 음정도 흔들리며 리듬은 자꾸 엇나갔다. 하지만 매주 숨 고르듯 모여앉아 불어내는 오카리나의 맑은 소리는 점점 그녀들만의 색을 입기 시작했다. 도레미파솔. 아직은 느리지만 음표 하나하나에 감정이 담기고 소리는 곧 마음이 된다. 가장 인상 깊은 순간은 음악을 통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목격할 때다. 한 학습자는 말했다. 연습하다 보면 하루 동안의 스트레스가 다 풀려요. 또 다른 이는 내가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감사해요. 라고 말했다. 음악을 가르치는 일이 단순한 기술 전달을 넘어 삶의 무게를 덜고 내면을 마주하는 시간으로 확장되는 걸 느낀다. 함께 웃고 함께 음을 확인하며 그러면서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 그 과정 자체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즐거움이다. 나이가 들어도 플루트 배울 수 있나요? 배우고 싶은 이유가 있나요? 존경하는 선생님께 들려주고 싶어요. 2년 전 플루트를 배우겠다며 성인 여자가 학원에 찾아왔다. 알고 보니 초등학교 선생이다. 열정이 넘친다. 열심히 배우고 연습도 꾸준히 한다. 그녀는 불자다. 불자들과 악기 하나를 같이 배우고 싶다고 했다. 절에서 모임을 하는데 나온 의견이었다. 고민 끝에 흔쾌히 승낙하고
2024년 2월부터 배우기 시작했다. 한 달이면 3회, 매주 수요일마다 수업한다. 짧은 시간이지만 열정이 대단하다. 오카리나를 배우기 시작한 지 1년이 넘었다. 공연할 기회가 생겼다. 이은정 교수가 북토크 진행한다며 식전 행사로 악기 공연을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망설였다. 무대 경험들이 없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선생의 의견을 모아 공연하는 걸로 결정했다. 일주일 내내 늦게까지 연습했다. 무엇보다 무대 경험은 중요하니까. 드디어 그날이다. 공연이 시작되자 노련한 연주자들 같았다. 처음인데도 성공적이었다. 실력을 한층 높여주었다. 공연이 끝난 후 첫 수업 시간 때 봤던 자신감에 찬 눈빛들을 잊을 수 없다. 다시 또 무대에 서고 싶다고 했다. 성인들은 능동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왔기에 더욱 열정적으로 배운다. 수요일에는 몸이 더 피곤하다. 학생들에게 악기 수업은 물론 간식을 챙겨주다 보면 파김치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성인들이 배우려고 하는 그 자세를 보면서 나 또한 그들에게서 배운다. 즉, 가르친다는 건 일방적으로 주는 교육이 아니라 서로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늘 학습자의 자세로 임하고 있다. 특히 요즘은 1인 1악기 시대라고 할 만큼 사람들이 악기에 관심을 갖는다. 예전과는 달리 악기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악기를 배우려는 이유는 취미를 넘어 필요와 열망에서 비롯된다. 일상에서의 스트레스와 압박을 잊고 악기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고자 한다. 그들이 진심 어린 노력과 열정은 그 자체로 감동적이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서툴다. 음표와 리듬 보는 것도 어려워한다. 반복적인 연습과 인내로 인해 점차 안정감 있는 선율로 변해간다. 자신의 음악적 능력을 발전시키며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얻는다. 또한 성인 학습자들은 악기를 연주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한다. 모임 사람들과 소통을 즐기는 모습도 보인다. 성과를 넘어 인간적인 연결과 정서적 치유를 경험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경험을 함께 나누며 그들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즐겁다. 짜릿한 성취감을 느낀다. 결국 악기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음악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삶의 다양한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여정을 함께하는 것이다. 공감과 보람은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 특히 성인들이 새로운 취미로 악기를 배우거나 도전할 때 그 경험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악기를 통해 음악을 배우며 기술을 익힌다. 나아가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기회가 된다. 먼저 꾸준한 노력과 인내로 악기를 배워본다. 다양한 측면에서 성장한다. 처음에는 서툴고 힘들게 느껴진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작은 성공들이 모여 큰 성취감을 만들어낸다. 삶의 다른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음악은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사회적 연결을 더욱 깊게 만들어준다. 오카리나와 같은 악기를 배우며 함께 연주하는 기회를 만들어 본다. 음악적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소중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결국 사람들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정서적인 지지와 이해를 공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음악을 통해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감정을 치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러면 행복이 따라온다. 자신의 속마음을 음악으로 표현하면
감동과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 매일의 작은 행복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음악을 배우는 여정에서 얻는 이 모든 경험은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가능하게 하며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 결론적으로 누구나 음악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음악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선사하는 소중한 여정이 된다. 노력과 열정이 모여 삶을 더 밝고 풍요롭게 만든다. 실천사항. 지식을 넘어 마음을 나누는 가르침을 실천하자. 단순히 아는 것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경험과 감정을 함께 나눌 때 진짜 배움이 된다. 가르침은 단순히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함께 성장하고 마음을 나누는 과정이다. 배움의 순간을 삶의 전환점으로 여겨보자. 그저 기술을 익히는 시간이 아니라 인생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여정이 된다. 배운다는 것, 단순한 배움을 넘어 삶을 변화시키는 여정이다. 음악을 통해 소통하고 관계를 풍요롭게 가꾸자. 서툰 음도 서로 어울리면 멜로디가 된다. 음악을 매개로 관계가 열리고 마음을 연결되면 더 깊은 이해와 성장이 따라온다. 음악을 통해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함께 배우는 기회를 갖는다. 숨은 멜로디를 깨워라. 인간의 가장 깊은 본성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다. 윌리엄 제임스, 심리학자, 철학자.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다. 낮은 구두 소리와 함께 낯선 얼굴 하나가 들어왔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어깨를 살짝 움츠린 채 주위를 둘러보는 눈빛엔 낯섦과 조심스러움, 그리고 그 이면엔 단단한 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입을 열기 전까지 짧은 정적이 흘렀고 이내 그녀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첼로를 배우고 싶어요.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7년 전 일이다. 당시 학원에서는 피아노와 통기타 수업만 운영하고 있었고 첼로는 향후 개설 예정이긴 했지만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첼로는 직접 다뤄본 적 없는 악기였다. 쉽게 대답할 수 없었지만 고민 끝에 솔직하게 말했다. 아직 첼로 수업은 개설되지 않았지만 피아노부터 배워보시는 건 어떠세요? 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제안이었다. 의외로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좋아요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날 바로 등록까지 마쳤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날 학원에 오기까지 수많은 고민과 망설임이 있었다고 했다. 여러 학원을 찾아다니며 문의했더니 첼로 수업하는 곳은 없었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우리 학원을 찾았던 것이다. 그렇게 그녀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매주 빠짐없이 찾아와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했고 집에서도 연습을 게으리하지 않았다. 어떤 날은 두세 번씩 같은 곡을 반복하며 손끝의 감각을 익히려 애쓰는 모습에 나 또한 자극을 받았다. 그녀는 단순히 음악을 배우러 온 게 아니었다. 그 속에서 자기 삶의 다음 장을 열기 위한 도전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음악을 통해 자신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필자는 오케스트라에 관심이 많았다. 집 근처에 운영되는 윈드 오케스트라 오디션에 합격해서 단원이 되었다. 타악기를 맡고 있었다. 우연한 기회에 악기점에서 주최하는 오케스트라 창단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후 학원에서 오케스트라를 직접 결성해서 운영하고자 마음먹었다. 아이들은 물론 성인들까지 모집했다. 첼로를 배우러 왔다가 피아노를 배우고 있는 여성은
당연히 오케이. 악기반을 별도로 구성하여 1년쯤 연습했다. 오케스트라 창단 연주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창단 연주회 이후에 성인과 학생들을 분리하여 운영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쉽지 않았다. 현재 현악 사중주를 결성해서 금요일마다 연습한다. 첼로를 배우고 싶다고 학원을 찾아왔던 그녀는 뒤늦게 악기에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즐기고 있는 걸 보았다. 멋진 인생을 살고 있구나. 롤모델이 따로 없겠다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녀는 첼로를 배운 지 7년이 지났다. 매주 열심히 한 덕에 지금은 스즈키 첼로 5권을 지나 6권을 배우고 있다. 관악기에도 관심이 많아 플루트도 함께 배우고 있다. 열정의 기감이 되었다.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는 것. 그녀의 용기가 열정은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음악을 통해 자신의 삶을 소중히 대한다. 늦은 나이에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하면서 용기와 희망을 전한다. 누구나 그녀처럼 할 수 있다. 굳이 음악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운동이나 영어 공부도 괜찮다. 취미로 새로운 재능을 발견한다. 누구나 가능하다. 나이가 들어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은 어렵다. 하지만 그것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즐기면서 발전한다면 더 큰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낀다. 인생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이다.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항상 새로운 경험과 재능을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분야에서 잠재력을 발견할 수도 있다. 취미생활은 일상에서 벗어나 즐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이 즐거움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취미를 시작하면서 능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도전에 열정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잠재력을 발견하면 놀라울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 그렇다면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가? 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운동, 음악, 요리, 글쓰기 등 어떤 분야든지 가능하다. 흥미를 유발하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둘째, 시작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고 싶어 한다. 문제는 시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어렵고 불안할 수 있지만 자신을 믿고 첫걸음 내디뎌야 한다. 시작하면서 잠재력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셋째, 꾸준한 노력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 새로운 재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노력과 시간이 투자해야 한다. 열정을 가지고 자신에게 도전한다. 그러다 보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넷째, 새로운 재능을 발견했다면 시도하자. 실패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들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즐기면서 발전한다면 더 큰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실천사항. 나이를 이유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한 발 내디뎌 보자. 도전은 지금 이 순간부터 가능하다. 나이와 관계없이 시작하는 용기가 삶의 방향을 바꾼다. 나이와 상관없이 시작할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된다. 취미를 통해 당신 안에 잠든 재능을 깨워보자. 작은 흥미가 큰 가능성을 만든다. 취미는 단순한 여가를 넘어 자신감을 심어주며 당신 삶에 활기를 더해주는 선율이 된다. 또한 활력소가 되어
자신감을 키우고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당신만의 멜로디를 믿고 꾸준히 연주해보자. 숨겨진 재능은 반복과 시간 속에서 드러난다. 내 안의 가능성을 믿고 시도해보자. 즐거움을 원동력으로 삼아라.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두했던 사람들은 역사에 길이 남는 업적을 이룬다. 과연 무엇이 그들을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만들었을까? 지금 하는 일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혹시 매일 아침 출근길이 즐거운가? 아니면 괴로운가? 누구나 한 번쯤 자신이 지금 하는 일에 회의감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이 하는 일에 만족하는 사람일수록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느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즐거운 일을 할 때 자연스럽게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게 된다. 단순히 외부적인 보상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강력한 동기부여를 제공한다. 물론 항상 즐거운 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즐거움을 찾으려는 노력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초여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던 오후 현관문이 열렸다. 다소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들어선 두 사람. 50대 중후반쯤으로 보이는 부부였다. 남편은 잿빛 셔츠 위에 바람막이를 걸쳤고 아내는 단장하게 묶은 머리에 검은 손가방을 들고 있었다. 무엇보다 눈에 띈 건 그들이 꼭 맞잡은 두 손, 오랫도록 함께한 사람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조용한 연대감 같은 것이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하고 묻자 아내가 대답했다. 피아노를 배우러 왔어요. 자연스럽게 그녀가 수업을 받을 거라 생각했다. 말투나 분위기, 태도에서 익숙함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상은 틀렸다. 배우겠다는 사람은 남편이었다. 제가요, 피아노를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아내는 덧붙였다. 자신은 성악을 전공했고 피아노도 어느 정도 친다고. 하지만 남편을 직접 가르치는 건 도저히 자신이 없다며 입꼬리가 올라갔다. 남편은 그저 옆에서 조용히 미소만 지었다. 이후 아내는 다시 학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아마 건강이 썩 좋지 않았던 듯했다. 표정에 피로가 묻어 있었고 걸음도 조심스러웠다. 등록을 마친 그는 첫 수업 날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 위를 멍하니 바라봤다. 도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 아니 그는 음악의 도자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초롱초롱했다.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진지함과 설렘. 그 눈빛은 마치 오랜 시간 잊고 있던 자신만의 즐거움을 다시 찾아 나선 사람의 것이었다. 그에게 피아노를 배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물었다. 노후에 퇴직해서 취미생활을 하려면 미리 조금씩 배워두고 싶다고 했다. 퇴직해서 배우면 늦는다고.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 수업받았다. 집에 피아노가 있으니까 집에서 열심히 예습과 복습했다. 체르니 100번 들어가면서 일주일에 1번, 나머지는 집에서 연습했다. 실력이 빠른 속도로 향상되는 걸 보았다. 처음에 피아노 게으름 도 자리가 어느 위치인지도 모르고 왔는데 노력은 결과로 보여줬다. 피아노를 배우는 게 재미있다고 했다. 성취감도 느낀다고 덧붙였다. 그는 피아노를 배우는 동안 악기에 대한 열정을 느끼는 것은 물론이고 음악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다고 했다. 추억이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행복을 발견했다고도 말했다. 1년은 계획하고 학원에 다녔지만 배우는 과정이 즐겁다며 1년을 더 연장했다. 2년 다닌 시점에 그는 웬만한 피아노 악보는 읽을 줄 알았다.
피아노 명곡집에 나와 있는 엘리제를 위하여를 연주하는 실력까지 됐다. 뭐든 즐기다 보면 실력은 자연스레 따라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었다. 2024년 제주도 노인생활체육대회가 열렸다. 여러 단체 팀들 중 자신이 속한 팀을 1등으로 이끈 선장이 있었다. 학원에서 악기를 배우고 있는 어르신이다. 리듬감과 박자감이 전혀 없었다. 하루는 댄스를 배운다고 했다. 댄스 역시 박자가 중요한데 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다. 누가 봐도 댄스하고는 어울릴 것 같지 않다. 하지만 그는 댄스가 즐겁다고 했다. 거의 매일 노인복지회관에 갔다.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먼저 배웠던 어르신과 실력을 나란히 겨루었다. 개인전이며 단체전까지 나갈 정도로 열정을 보였다. 역시 즐거우면 계속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성과도 따라오게 되는 것이다. 선장은 댄스를 배우기로 결심했다. 외부의 시선이나 자신이 나이에 얽매이지 않았다.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다. 그의 도전은 개인의 성취를 넘어 타인에게 본보기가 됐다.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의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 결국 도내 체조 부문 1등이라는 성과를 이루었다. 제주도 대표로 2025년 4월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영광까지 얻었다. 이후 전국체전에서 전국 3위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특별한 성공담이 아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도전이 얼마나 크게 작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중요한 점은 나이에 상관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용기다. 그는 주변에서 어떤 반응을 해도 흔들림이 없었다. 평소 무엇을 하든지 즐겁게 생각하고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 각자의 삶 속에서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만난다. 작은 용기를 내보자. 즐거움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이유가 뭘까? 일을 할 때 즐거움을 느끼면 자연스럽게 몰입하게 된다. 몰입은 시간의 흐름을 잊게 만들고 피로감보다 성취감을 앞세운다. 예를 들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연습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낀다면 오랜 시간 연습해도 힘들지 않다. 하지만 의무감만으로 연습한다면 금세 지루해지고 흥미를 잃게 된다. 같은 활동이라도 즐거움을 찾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일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까? 현재 하는 일이 당신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의미를 찾으면 동기부여가 된다. 그것이 크든 작든 삶의 신선함을 불어넣고 당신을 성장시키는 기회가 된다. 늘 가던 길 대신 다른 길로 걸어보거나 해보지 않았던 요리에 도전해보자. 크지 않아도 괜찮다. 새로운 시도는 삶의 작은 물결을 만들고 당신을 조금 더 단단하게 한다. 삶은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진다. 매일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 과정에서 의미를 발견하며 성장하는 것이 결국 만족스러운 삶으로 이어진다. 인생은 단순히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 즐거운 일을 찾고 지속하며 그 과정에서 행복을 느껴보자. 실천사항. 억지 대신 진짜 즐거움을 찾아보자. 삶을 지치게 하는 건 일이 아니라 억지다. 억지로 하는 일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진심으로 즐기는 일은 피로조차 기쁨으로 바꾼다. 잘하려 하지 말고 즐기며 시작하자. 처음엔 누구나 서툴다. 마음을 열고 몰입할 수 있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중요한 것은 잘하느냐가 아니라 즐기냐다. 나이를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순간에 집중하자. 노인이 피아노를 배우고 선장이 댄스를 시작한 것처럼 나이와는 무관하게 새로운 즐거움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
오늘 당신의 삶은 조율되었나? 위기는 언제나 작은 계기로부터 시작된다. 최근 삶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바꾸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뭐지 이 연기는? 콜록콜록 숨이 넘어간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2024년 8월 폭염주의가 이어지던 날 학원 업무를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 집에 왔다. 종일 아이들과 씨름하고 많은 업무로 인해 기운이 빠져 있었다. 집안은 후덥지근했고 배는 고팠다.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놓고 조금만 쉬었다가 먹어야지라고 중얼거리며 소파에 몸을 기댔다. 그렇게 눈을 감은 게 화근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새벽 1시 무렵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에 눈이 번쩍 떴다. 눈앞이 뿌옇고 숨이 턱 막혔다. 거실은 이미 연기로 가득했고 공기 속엔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부엌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가스불 위에 냄비는 까맣게 타 있었다. 연기는 천정 가득 앞이 보이지 않았다. 창문을 열고 가스레인지를 껐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생각만으로도 아찔했다. 그날 이후 매일 밤 가스밸브를 확인하고 불 켜진 냄비 앞에선 자리를 뜨지 않는다. 삶을 지탱하는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그날그날의 작은 점검과 주의라는 걸 배웠다. 며칠 지나지 않아 이번엔 학원 사무실에서였다. 수업 중에 무슨 냄새가 났다. 1층이 분식점이라 냄새에 민감했다. 하지만 음식 냄새가 아닌 뭔가 타는 듯한 묘한 냄새, 탕비실로 향했다. 이상 없었다. 웬걸? 사무실 문을 열었더니 컴퓨터 본체에서 갑자기 불꽃이 띄고 연기가 솟구쳤다. 급히 소화기를 들었다.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소화기. 바닥에 하얀 분말만 남겼을 뿐 불은 잡히지 않았다. 몇 번이고 바가지로 물을 떠다 부었다. 그렇지만 불길은 잡히지 않았다. 학생들은 레슨실에서 연습 중이었다. 혹시 불이 번지면 몇 초 사이에 수십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 지나갔다. 119를 부르려고 핸드폰을 들었다. 다행히 운전하던 선생이 들어와 신속하게 불을 꺼주었다. 사무실은 온통 불바다가 됐다. 컴퓨터 본체는 시커멓게 형체만 보였다. 이 두 번의 사건을 겪으며 하나의 음표가 새겨졌다. 아무리 피곤하고 바빠도 가스와 전기 반드시 확인하자. 전자기기와 설비들 익숙하다고 방심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자. 그동안 너무도 당연하게 곁에 두고 살아온 것들이 순식간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걸 몸으로 배웠다. 위험은 예고 없이 다가온다. 인간은 삶의 기본 박자다. 그걸 놓치면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도 한순간에 멈춰버릴 수 있으니까. 늘 해오던 일, 지나치던 장면 속에 경고음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익숙하다는 이유로 괜찮을 거라는 마음으로 그 소리를 놓쳤다. 작은 점검과 조금의 경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가스 밸브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 소화기를 직접 사용해보는 경험, 플러그의 먼지를 닦아주는 손길, 이 모든 사소한 행동들이 어쩌면 우리의 하루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음표다. 작은 점검이 미치는 변화는 인간관계에서도 적용된다. 타인에게 건넨 작고 사소한 행동이 큰 변화로 돌아온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 해보았을 것이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가벼워지는 기분이야. 몇 년 전 오랜 친구 S가 눈에 띄게 말수가 줄었다. 밝고 유쾌하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저 일상이 바쁜 탓이겠거니 했지만 어느 날 카페에서 툭 튀어나온 한마디가 마음을 붙들었다. 그녀는 남편과 이혼하고 딸 2명과 지내고 있었다. 개인적인 일로도 마음이 지쳐 있었지만 마음을 드러내는 걸 어려워했다. 언제나 농담으로 상황을 넘기던 그녀였기에 진심을 꺼내놓을 창구가 없었던 것이다. 결심하고 그녀를 만났다. 말라는 것보다 듣는 게 먼저라는 것을 그날 다시 배웠다.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조급한 충고보다 그녀가 말할 수 있도록 가만히 기다려주는 태도가 필요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두려움과 무력감을 말로 옮겼다. 그녀가 그날 남긴 이 한마디는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다. 공감은 말이나 조언이 아니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양새가 아니다. 서 있는 그 자리에 한 발 다가서는 일이다. 문제를 대신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잠시 함께 들어주는 것이다. 그날 이후 그녀는 조금씩 변했다. 여전히 힘든 날도 있었지만 적어도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나 역시 깨달았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결국 공감이라는 조용한 음표 한 줄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그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녀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공감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깊이 느꼈다. 공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S와의 경험은 삶의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경청자가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제 하루의 끝에 묻는다. 오늘 당신은 삶의 리듬을 안전하게 조율했는가? 이 작은 질문 하나가 당신 삶의 단단한 박자를 불러온다. 그리고 그 리듬은 변화의 시작점이 된다. 실천사항. 하루 한 번 가스와 전기 점검 루틴 만들기. 잠들기 전, 외출 전 가스 밸브와 플러그, 전자기기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자. 눈에 보이는 작은 체크가 큰 사고를 막는다. 소화기 사용법 익히고 점검하기. 실제로 한 번은 직접 소화기를 사용해 보자. 사용 위치, 방식, 유효 기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위기 대처력이 달라진다. 하루 한 사람 진심 어린 경청 실천하기. 누군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자. 판단 없이 해결하려 하지 말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